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거를 날짜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월 25일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써 있으면 인천은 절반이 감염. 인천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나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 경과를 보면은 10월 초순부터 공식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9월부터 전파는 됐는데요. 10월 달에 이렇게 전파가 서울로까지 오고요. 그런데 점점 더 악성이 돼서 사람이 사망을 많이 하고 뭔가 위험하다 이런 걸 감지를 합니다. 하다가 이제 12월 말경에 와서는 이제 전국으로 다 퍼집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지방까지 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방까지 퍼져서 이제 온갖 에피소드가 생겨나고요. 그랬다가 비로소 11월 8일이 돼서야 서울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방은 아직은 뭐 여전하더라.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고요. 11월 중순, 하순까지 와서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오늘 기사인 11월 25일 날 기사는 지방으로까지 계속 번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서울만 해도 이제 서울과 바로 인천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도시에 속합니다. 사실 인천도. 그런데 인천이 이상하게 약간 줄어든 것 같다가 다시 또 확산된 건지 해서 많이 전파가 됩니다. 이제 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날 기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인천에는 반수는 이제 절반이라는 50%라는 얘기죠. 인천은 50%가 인천의 독감 조사에 의해서 인천의 반수 50%가 걸렸다는 얘기죠. 무서운 그 수요, 엄청난 숫자죠. 인구의 절반이나 걸렸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무서운 그 수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천에는 반수 50%나 걸렸다. 인천에 독감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서운 숫자가 50% 되더라. 인천은 한창 창궐하던 지독한 감기가 종식되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크게 다 줄었어요.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 큰 도시는 이제 줄어들고 지방 좀 남았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호구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망자나 감염자 무지가 많은 거죠.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고비는 잡혔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천 상황을 보면요. 10월 22일 날에 인천의 감기가 유행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유행을 하고 불과 이틀 뒤에 고등학교 여학생 중 140명, 80명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넘네요. 절반 정도가 독감이 걸렸다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600명이나 걸려서 독감으로 휴교를 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11월 3일에는 매일 20명이 사망하는 거야. 말이 20명이지 이거는 엄청난 숫자가. 그러더니 공포감 때문에 이제 약제를 살려게 되네. 약제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종상에 약이 다 품절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더니 20일 총 140명 사망이니까 불과 10월 말서부터 11월 초에 이르기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토탈 140명이 사망하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14일에는 인천 전화국이 전멸됐더라. 업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18일에도 드디어 이제 아까는 환자가 이전으로 여기 환자가 해서 사망자가 140명 사망했는데, 여기는 이제 402명이나 사망해요. 그러니까 또 확 늘었잖아요. 300명 확 늘어요. 그러니까 11월 초순, 중순까지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11월 25일 날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인천 인구의 절반이나 걸렸더라. 이렇게 이제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주는 것 같은데 사망자는 더 늘어나고 뒤늦게 조사해봤더니 많이 나타났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더니 이제 인천만 해도 수도권의 항구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건 뭐 추정입니다. 뭐 어쨌든 항구의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발생한 뒤로 그 상황과 사망 통계를 볼 때 병에 걸리고 또는 사망자가 많으면 실로 무서운 일이다. 이거 생각보다 무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호구 조사로 인하여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합자가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인하야인데 인하하야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조금 물음표는 붙는데 원문 그대로 넣습니다. 인하여 조사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12일까지 그 10월 말까지 감기자를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내지인이 실로 4,985인이고 조선인이 8,728명이더라. 한창 창궐되기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겠죠. 본월 초순에 통계한 것을 더 덧붙여서 볼 것 같으면 다시 놀라운 수,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의 통계가 있고요. 이제 11월 초순까지 합친 게. 근데 사망자가 확 늘어난 게 언제냐? 11월 초순이라는 거죠. 그때 서울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방이나 사망자는 확 급증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인천 같은 경우는 11월 초순에 데이터를 봤더니 엄청나게 늘어났더라. 그때를 합쳤더니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통계를 자세한 거를 기록하건대 5살 미만 내지는 뭐 752면 조선인이 뭐 985 이렇게 써 있어요. 985, 뭐 10세에서도 이렇게 또 계속 그 나이별 구분했습니다. 20세까지, 뭐 또 30세까지, 또 60세까지, 80세까지 쭉 해서 이것을 제일 많기는 뭐 30세 전후로부터 20세 전후의 젊은 남자가 많더라. 이거를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거를 이제 표를 만들어서 보는 게 편해서요. 자, 일단은 경성과 인천을 비교하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 서울에서의 사망자와 인천의 감염자 숫자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10월 말까지 서울의 사망자를 보면요. 조선인이 5세 이하로 89명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일. 그런데 일본인이 20세에서부터 30세까지 22명으로 제일 많거든요. 요 구간이. 그런데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을 보면요. 조선인이 6세서부터 10세까지 14,000명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이건 감염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망자 숫자고 여기는 감염자입니다. 14,000명이고요. 그리고 일본인이 여기는 752명. 그리고 21세부터 725명. 여기 16, 여기 그 다음으로 9,000명은 이제 16세, 20세 사이가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그 서울에서는 5세 미만이 많이 사망을 했고, 조선인 기준으로. 인천에서는 6세서부터 10세 사이가 제일 많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16세에서 20세가 되고요. 일본인은 여기 이제 750명이 걸리고 700명. 그러니까 대략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인구 대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과연 진짜로 더 많으냐 적으냐는 좀 물음표는 붙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10월까지 합치면요. 일본의 조선인이 4,985명이거든요. 감염자가. 근데 11월 초순까지 합치면요. 4,995, 불과 10명밖에 안 늘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조선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10월 말까지 지금 8,700명인데 11월 초순까지 합하면 34,000으로 확 늘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죠? 조건이 비슷해. 인천에 산다는 건 조건이 비슷한데 일본인은 10명밖에 안 늘고요. 10월하고 11월 사이에 11월 초순이죠. 한국인은 2만 2천 명이 더 넘네. 2만 아니지. 그건 8천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확 늘.
몇만 명 확 늡니다. 이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주거 환경이나 뭐 아니면 뭐 집중적인 치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조금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진정이 되는데 이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 가정들은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를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쨌든 왜 그런가 너무 차이 나거든요. 물음표는 붙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신문 기사 내용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이거를 계급 구간별로 조사하면 내지인의 상류 가정으로 1,391명, 중류로는 뭐 몇 명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계급으로 상류, 중류, 항류로 구분을 해본 거고요. 또 조선인도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제일 병 많기로는 하류 가정이었다. 하류 가정이 제일 많이 걸렸다. 내지인은 그러니까 일본인은 중류 가정이 제일 많았는데 하류 가정이 병이 많기로는 위생 상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자, 일단 그거를 데이터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요거는 이제 그 경성의 사망자입니다. 경성의 사망자가 상류, 중류, 항류로 나눴을 때 일본인이 중류 가정이 더 많아요. 사망자가. 그리고 조선인은 하류 가정이 더 많았습니다. 경성, 이게 사망자와 감염자가 달라요. 근데 인천에서는 재밌는 게 일본인도 중류 가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하류 가정, 조선인은 4,600명으로 또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이건 일치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 물론 이제 사망자, 감염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본인은 중류 가정이 많고 조선인은 하류 가정이 더 많았다는 거죠. 요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요 인천의 감염자 숫자를 데이터를 합치면요 달라요. 아까 나이별의 데이터 숫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눴는지 또 토탈로 따지면 전혀 다르거든. 여기는 토탈로 따지면 14,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간 거야? 몇만 명은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신빙성도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상류, 중류, 하류, 최하류 말고 또 다른 부류가 있나?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구분한 거는 벌써 뭐 4만 명, 뭐 3만 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14,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이 조선 합쳐도. 그러니까 뭔가 이 데이터 숫자에 있어서 뭐 물음표는 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당시 요 한 신문에 똑같이 나온 건데도 이렇게 오차가 납니다. 어디가 오차인지 아니면 뭐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요거는 일치하고 그러니까 중류가 많고 일본인은 조선은 하류가 많다는 건 일치하는데 숫자상으로는 뭔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많을까? 하류 가층이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건들이 안 좋고 주거 환경이 안 좋고 영양 상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전염병에 더 취약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한 하류 가정은 병자를 격리하지를 못하고 격리가 없고 혹은 한 방에 여러 명이 옛날에는 조그만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잤거든요. 이불 하나 같이 덮고 큰 이불을 같이 덮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감염이 더 잘 되는 거죠. 같이 있었으며 침구 같은 것이라도 똑같이 덮고 자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여건이 안 좋았으니까 넓은 이불에서 같이 덮고 잤거든요. 상류 가정은 비교적 주의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열심히 잘 지키기 때문에 전염의 정도가 상위 서로 다른 거를 이 통계를 보아도 알 수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기사를 낸 이유는 뭔가 위생 상태를 자꾸 조심해라. 주거 환경을 자꾸 좋게 해줘라. 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사실은 한국인을 침탈해서 경제적으로 다 뺏어갔기 때문에 한국인은 무지하게 못 살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얘기죠, 사실은. 어쨌든 뭐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불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제 햇빛에 말리는 일이 많았지, 예전에는. 사실 햇빛에 말리는 건 잘하는 겁니다. 소독을 나름대로 하는 거는 잘하는 거다. 인천의 현지 인구와 비교해 보면은 내지인은 약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병에 걸렸고 조선인은 2분의 1이 모두 유행성 감기에 걸렸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3분의 1이 걸렸고 조선인은 2분의 1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일본인이 여건이 좋으니까 뭐 또 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입장이었겠죠. 어쨌든 이렇더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위생이 중요하다. 뭐 어쨌든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1월 25일의 기사를 보면은 10월 말까지 일본인은 4,900명, 조선인은 8,700명이 환자더라. 그런데 11월 초에는 불과 일본인은 10명밖에 안 느는데 조선인은 이게 34,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숫자의 오류인지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그죠?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 중류와 조선 하류가 많이 발생. 요 데이터를 합치면은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는 안 넣었습니다만, 몇 명이 안 넣었습니다만, 이게 좀 안 맞아서 좀 물음표는 붙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에서 일본인은 3분의 1, 조선인은 반수가 걸렸다. 감염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주거 환경이나 위생 상태 또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참 구조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었죠.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방 안에 사는데 방 안에 뭐 5명, 6명이 같이 자야 되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좀 연구해 볼 가치는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지. 데이터의 차이라든지, 왜 이렇게 뭐 환경의 차이,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